안녕하세요. 수박겉닦기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 중 한 명인 한무제의 이야기에서 현대 사회의 권력 작동 방식을 꿰뚫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이 사기에 남긴 두 개의 표를 통해 한나라의 가장 강력한 군주 한무제가 어떻게 제국의 엘리트 지형을 공학적으로 재설계했는지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분석해 봅니다. 바로 해체와 창출의 이중주의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무제 시대에 일어난 제국 엘리트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 과정을 사기에 기록된 두 개의 핵심표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마천이 남긴 분우변표와 건원일의 후자연표는 단순한 연대기나 인명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표를 한무제가 구상하고 실행한 엘리트 재편이라는 거대하고 정교한 국가 프로젝트를 기록한 상호 보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합니다. 우리의 핵심 가설은 한무제가 이중 전략 두얼 스트래터지를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추울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강력한 지방 세력인 제후왕을 물리적으로 해체하고 원자화했습니다. 둘째, 대외 팽창이라는 새로운 공의 기준을 제시하여 황제 개인에게 직접 종속된 신흥 엘리트를 대규모로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한무제의 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이 신흥 엘리트마저 죽음 문제와 같은 엄격하고 자의적인 법의 잣대로 통제하고 합법적으로 숙청했다는 것까지 논증할 것입니다. 즉, 해체, 창출, 그리고 통제라는 3단계를 통해 황제 1인에게 모든 권력이 비가역적으로 종속되는 중앙집권 시스템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분석을 위해 우리는 두 개의 데이터셋에 집중합니다. 분우변표는 바로 이 해체의 데이터셋이며 건원일의 후자연표는 창출과 통제의 데이터셋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 두 개의 표에 담긴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여 한무제가 어떻게 제국의 권력 지형을 공학적으로 재설계했는지 그 구조와 메커니즘을 입증합니다. 첫 번째 모듈, 해체의 매트릭스입니다. 분우변표를 통해 제후왕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블록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원자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무제가 원삭 2년, 즉 기원전 127년에 반포한 추울령은 그 이름과 달리 단순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제후왕국을 합법적이고 영구적으로 파편화시키는 정교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제후왕의 적자만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추울령은 황제가 은혜를 베푸는 형식으로 제후왕의 서자들에게도 부친의 영토를 분할하여 열후로 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분우변표는 바로 이 알고리즘이 실행된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기록한 로그 파일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나라 초기부터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조나라를 케이스 스터디로 선정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흥일의 제후왕연표에 기록된 조나라 1세대 왕은 광활한 영토와 수만호의 인구를 통치하는 사실상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추울령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 3세대에 이르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분우변표는 이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조경수광 육팽조의 아들 때에 이르러 조나라 왕국은 장자인 왕위 계승자를 제외한 수많은 아들 서자들에게 분할됩니다. 분우변표에는 이들이 한단 후, 무한 후, 위후 등 10여 개가 넘는 열후로 기록됩니다. 그 정량적 효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1세대 왕이 보유했던 국가 단위의 군사경제적 잠재력은 3, 4세대를 거치며 열후 1인당 평균 수백에서 천여 호 수준이 마을 단위로 급감했습니다. 추울령은 제후왕의 힘을 아들 세대에게 분산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격을 왕에서 후로 강등시키고 그 규모를 원자화시켜 중앙정부가 통제 가능한 수준 이하로 해체시킨 시스템이었습니다. 분우변표의 데이터 구조를 시각화하면 그 효과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T0, T1, T2 단일했던 왕국의 사각형이 수십 개의 이질적인 열후의 모자이크 타일로 분해됩니다. 이는 추울령이 제후왕국의 엔트로피를 극적으로 증가시켜 다시는 이전의 거대하고 단일한 권력 블록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가역적 시스템이었음을 직관적으로 증명합니다. 분우변표는 이처럼 왕의 세계가 후의 세계로 강제 편입되며 몰락하는 과정을 기록한 사망 진단서와 같습니다. 두 번째 모듈, 창출의 메커니즘입니다. 한무제는 한편으로 구엘리트, 제후왕들을 해체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100% 충성하는 신엘리트 열후들을 창출했습니다. 건원, 즉 한무제의 첫 연호 이래로 봉해진 이들의 DNA, 즉 그들의 공로 명세서는 과거의 공신들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건원일의 후자연표에 등재된 신규 열후 전원의 봉후 사유를 정량 분석한 추정 데이터를 보면 압도적인 비중, 약 60% 이상이 대외 팽창이라는 신규 군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황제의 팽창 의지를 실현하는 데 전적으로 동원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건원일의 후자연표의 군공은 고조공신표나 해경강공신표의 군공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조공신 1세대는 창업 및 내정 극복이 핵심이었고 황제와 동지 혹은 동업자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이 3세대는 5초7국의 난과 같은 내부 반란 진압 즉 수성이 핵심이었습니다. 공의 대상이 제후왕이라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4세대 한무제 시대의 공신은 흉노, 남월, 조선정벌과 같은 대외 팽창이 핵심입니다. 공의 대상이 외부의 적으로 명확히 전환된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신흥 엘리트의 종속성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창업이나 반란 진압은 사건이 발생해야 공을 세울 수 있는 수동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대외 팽창은 황제의 의지에 따른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이벤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세울 기회 자체가 오직 황제의 전쟁 개시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위청이나 곽거병은 황제가 흉노 정벌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원일의 후자연표의 엘리트들은 황제의 동업자가 아니라 황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최고급 도구이자 외주 용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는 오직 황제의 의지를 실현하는 데서만 나왔으며 이는 그들이 태생적으로 황제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무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도구들이 성장하여 새로운 위협이 된다면 어떨까요? 세 번째 모듈, 통제의 시스템입니다. 한무제는 창출과 동시에 이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건원일의 후자연표의 후반부, 즉 실후, 즉 자기 상실 기록은 이 통제 메커니즘이 얼마나 냉혹하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 정점에는 원정 5년, 기원전 112년의 죽음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매년 8월 황제가 종묘의 제사를 지낼 때 전국의 여루들이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황금을 의미합니다. 죽음 문제란 이 황금의 성분이나 무게가 규정에 미달한다는 지극히 사소하고 기술적인 의례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사소한 법률 위반을 명목으로 단 하루에 105명에 달하는 여루가 자기를 박탈당했습니다. 표의의 추정 데이터에서 보듯이 죽음 문제는 자기 상실 사유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합니다. 이는 법률 위반이 실제 목적이 아니라 대규모 숙청을 합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명분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왜 한무제는 모방과 같은 중죄가 아니라 이 사소한 의례법을 숙청의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첫째, 입증의 용이성입니다. 모반은 입증하기 어렵고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죽음은 황금의 무게와 순도를 측정하는 기술적 문제일 뿐 황제가 기준 미달이라고 선언하면 그만입니다. 둘째, 적용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열후는 죽음을 바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법은 모든 열후에게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셋째, 자의적 통제입니다. 황제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혹은 자의적으로 적용하기만 하면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규모의 엘리트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 문제는 한무제가 창출한 신흥 엘리트 집단 전체의 목에 걸어둔 상시적 올가미이자 시스템적 기능이었습니다. 이는 공을 세워 여루가 된 자들에게 그들의 공이 아니라 황제가 정한 사소한 법률에 의해 언제든 자격 미달로 제거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즉, 공으로 얻은 지위를 법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의 완성이며 이는 신흥 엘리트가 황제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영구적 종속 장치였습니다. 이제 한무제의 엘리트 재편 시스템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했는지 종합해보겠습니다. 모듈 1회체, 분우변표는 한무제가 추울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기존 제후왕 세력을 물리적으로 파편화시켰음을 정량적으로 증명합니다. 모듈 2 창출, 건원일의 후자연표의 봉우 데이터는 한무제가 대외 팽창 군공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황제 개인에게 종속된 신흥 엘리트를 창출했음을 증명합니다. 모듈 3 통제, 건원일의 후자연표의 실후 데이터는 한무제가 죽음 문제라는 합법적 숙청 시스템을 통해 이 신흥 엘리트마저 완벽하게 통제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세 단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한무제 1인 독점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구세력은 해체되어 위협이 되지 못하고 신세력은 창출되는 순간부터 통제 시스템의 감시하에 놓여 황제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사마천의 시선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왜 이 거대한 엘리트 변동의 과정을 하나의 표로 묶지 않고 분우변표와 건원일의 후자연표로 분리했을까요? 여기에 사마천의 냉철한 편집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분우변표는 죽어가는 자들, 즉 구엘리트의 목록입니다. 이들은 추울령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정해진 운명 파편화를 따르며 천천히 고사합니다. 이 표는 관리되는 쇠퇴의 기록입니다. 반면 건원일의 후자연표는 떠오르는 자들과 다시 추락하는 자들, 즉 신 엘리트의 목록입니다. 이들은 군공이라는 시스템으로 선발 창출되고 죽음이라는 시스템으로 제거 통제됩니다. 이 표는 능동적 활용과 폐기의 기록입니다. 사마천은 이 두 표를 분리함으로써 한무제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통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엘리트 집단을 동시에 관리했음을 폭로합니다. 구 엘리트는 분할이라는 방식으로 과거를 청산했고 신 엘리트는 선발과 숙청이라는 방식으로 미래를 도구화했습니다. 이는 한무제 시대의 권력이 공을 도구로 삼아 엘리트를 뽑고 법을 도구로 삼아 이들을 통제하는 지극히 기계적이고 비정한 시스템 그 자체였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마천 자신은 일흥을 변호하다가 황제의 자의적 법 집행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이 시스템 폭력성의 가장 극적인 개인적 피해자였습니다. 표는 사마천의 복수이자 가장 고도화된 비판입니다. 그는 한무제를 향해 감정적인 비난 대신 그가 구축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데이터로서 냉정하게 수집하고 표로 만들어 박제한 것입니다. 분우변표와 건원일의 후자연표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 명의 엘리트가 분할되고 창출되고 제거되는 과정을 담은 거대한 엑셀 시트입니다.
사마천은 자신의 궁영이라는 극단적 개인사를 당대 엘리트 전체가 겪었던 시스템적 폭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표의 냉정함과 객관성은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폭력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문학적, 역사학적 장치입니다. 이 두 개의 표는 그 자체로 한무제 시대의 가장 강력한 비판서입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